은행 재무제표의 골칫덩어리? 바로 부실 채권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투자자한테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링스캡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유럽의 부동산 담보 부실 채권, 이른바 NPL 투자 전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모두가 저건 위험해라고 생각하는 자산에서 어떻게 꾸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부실 채권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부터 보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전문가죠. 링크캡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들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실제 성과는 어땠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부실 채권, 즉 NPL이 도대체 뭐고 왜 지금 이 시장에 기회가 숨어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NPL,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라는 건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제때 이자나 원금을 못 갚아서 문제가 생긴 대출, 바로 그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재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은행은 규제도 그렇고 자본 부담 때문에 이 골칫덩어리 NPL을 원래 장부 가치보다 훨씬 싼 값에 팔아치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 장부 가치와 실제 매입 가격 사이에 생기는 이 엄청난 격차. 여기서부터 투자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반짝하고 사라질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규제 기관이 은행들한테 부실 채권 빨리 정리하세요 하고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PL 물량이 시장에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이게 뭐 부동산 가치 평가나 복잡한 법률 절차 이런 걸 다 알아야 해서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링스캡 같은 전문가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기회가 가득한 NPL 시장을 이끄는 링스캡.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내공을 가진 곳일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링스캡은요, 무려 18년 이상을 이 한 우물만 파온 그야말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7억 유로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와, 경험의 깊이도 그 규모도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냥 오래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팀이 직접 분석하고 평가해본 NPL 포트폴리오만 500개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야 수많은 부실 채권 더미 속에서 진짜 보물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실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지 그들만의 특별한 연금술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과정이거든요. 프로세스는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할인된 가격에 싸게 사오고 인수. 그 다음엔 정말 뼛속까지 들여다보듯이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분석. 그리고 나선 법적 절차든 뭐든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 최종적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회수거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링스캡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리사라고 부르는 자체 개발 기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채무자, 담보, 대출, 시간이라는 4차원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기술적인 엣지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잘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 1.61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수 배수라고 해서 투자 원금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회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 1억을 넣어서 1억 6,100만 원을 회수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투자 실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 2억 3,100만 유로. 2019년 이후에만 이만큼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했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 현금 회수액이 자기들이 처음에 세웠던 예측치를 꾸준히 뛰어넘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들의 분석 모델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페인, 그리스, 세르비아 이렇게 특정 유럽 국가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각 나라의 법률, 경제, 부동산 시장을 속속들이 꿰고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아주 전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대출 뒤에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 그러니까 주거나 상업용 부동산, 토지 같은 것들이 든든하게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싹 모아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 전략이 지금 왜 매력적인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1% 수익률 목표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이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아주 낮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확 오른 상황에서는 이 숫자를 그대로 보면 안 되겠죠? 오히려 지금은 한 8%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금리가 올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전략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전략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수익이 주식시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부실채권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즉 링스캡의 운용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과는 따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낮은 아주 훌륭한 분산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든든한 실물 부동산 담보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팀이라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더해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절대적인 수익률 목표라는 건 당연히 시장 금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죠. 제로금리 시대의 11%하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의 8%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 기준 금리에 더해서 추가 수익, 즉 알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이 전략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 알파가 시장 상황이 아니라 순전히 운영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안정성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모두가 외면하는 부실한 자산 속에서 시장의 출렁임을 넘어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현명한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요?